최근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최대 19.8%까지 확대 결정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주식이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원래 주식 비중이 16.8%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허용이다. 여기에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허용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14.8%에서 18.8%까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8%에서 19.8%까지죠. 자, 그런데 최대만 강조하고 있어요. 2%에서 3%로 늘린 이유가 더 주식을 많이 보유하겠다는 뜻인지 생각보다 위험한데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밑에까지 비중을 낮추겠다는 소리인지 의중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늘었다고 해서 연기금이 이제 주식 더 살 거다. 이런 여론 부추기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동학개미 압력의 비중 늘렸대요. 근데 국민연금이 동학개미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되는 기관이죠. 동학개미는 주식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주식하는 사람들 손해보지 말라고 국민연금이 손해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진짜 동학개미 압력에 주식 비중을 늘렸는지 요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런데 어때요? 작년 그리고 올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 생각하기 전에 국내 주식 비중 0.5%포인트 떨어졌죠. 해외 주식 비중은 오히려 늘렸어요. 2.8%포인트 늘렸죠. 국내 채권 비중 4%포인트 내렸죠. 해외 채권 비중은 올렸죠. 국내 비중은 줄이고 있고 해외 비중은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거기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비중을 줄이고 있다. 즉 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작년에 비해 전체 비중 중에서 국내 채권이든 주식이든 비중은 감소시키고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만큼 국내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내 주식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기성 투자가 많고 위험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든 채권이든 국내가 위험하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줄였죠. 자, 그렇다면은 2020년 대비 2021년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늘렸다라는 것은 더 많이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적게 사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더 위험하다. 여기까지 나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물 경기에 비해서 주식 거품이 많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익 볼 수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사지만 위험하다 싶으면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겠다.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무조건 주식을 많이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 비중을 줄였냐? 주식 운용 규모가 76조에 달한다.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가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사실 개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죠. 부동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금융자산으로 조금 더 돌아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 생산성이 없는데 그래도 주식은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잖아요. 아주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집 마련이나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영끌이나 비투가 크게 늘었다. 정상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게 되면 문제가 크지 않은데 비투가 늘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실물 경기에 비해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었고 이것을 다 빚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서 충격에 대비하자. 이런 느낌이죠. 지금 봤을 때 연기금 상한선 하한선 더 늘렸으면은 그 다음의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오죠. 어때요? 국내 주식 이탈 허용 범위 확대 적용에도 어땠다? 팔았다. 이거 말 자체가 이상하죠. 확대 적용 애도가 아니라 확대 적용이 위로만 했냐 아래로도 했죠. 둘 다 3%씩 한 거다. 2%에서. 그리고 팔았다 라는 것은 19.8%로 가느냐 16.8%에서 아니면 13.8%로 가느냐 요 갈림길에서 일부 전지는 이쪽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분간 매도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줄이겠다는 신호로 봐야 된다. 그런데 자꾸 모든 언론들이 늘리겠다는 신호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줄여요? 이러니까 외국인들은 잘해가지고 벌고 있는데 올해 지금 개미들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죠. 물론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1분기에만 지금 마이너스 7.3%예요. 이렇게 손해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도
어느 정도 손해는 봤지만 개인보다는 덜 보고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웃고 있고 기관도 올해는 뭐 손해봤는데 개인들보다는 자금력도 풍부하고 정보력도 풍부한 외국인이나 기관이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야기하죠. 작년에 엄청 벌었는데 항상 여기쯤 찍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다가 지금 고점 찍고 떨어져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소폭의 등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라. 개미를 위해 국민연금이 좀 손해보더라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1분기만 7.3%예요. 마이너스 탑10에서만. 그런데 작년에 엄청 많이 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투자금 1억 이상인 사람의 경우 수익률이 여성은 24.2%, 남성은 14.4%. 벌써 남성 같은 경우는 절반을 날려먹었다. 계속했다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작년에도 손해봤다. 남성들은. 여성은 4.6%. 3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 소액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은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탑10으로 들어갔다면 작년 이상으로 손해봤다는 얘기죠. 작년에 번 거 다 까먹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사람은 벌었는데 올해 계속했다면 1분기에 벌써 반이나 까먹었다. 이 추세가 만약에 2분까지 이어진다면 더 많이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막 동학개미 가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찍었다가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떨어졌는데 벌써 반토막 수익이 났다는 거, 하다못해 3분의 2 토막 났다는 거 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개미가 번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다 벌었다?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개미들 가자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공부해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 미리 대비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고 가자 하는 데서 쫓아간 사람들은 피해를 봤을 것이죠. 개미는 여성의 경우 24.2%, 남성의 경우 14.4% 벌었다고 그랬죠. 직접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버는데 증권사 해가지고 이 사람들 뭐 운용도 했겠지만 뭐 수수료도 엄청 많이 받고 했죠. 누가 많이 벌어요? 증권사들이 엄청 많이 벌었죠. 돈잔치 하고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금융지주들 영업이익 뭐 이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늘었죠. 왜 이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증권업종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36% 증가, 순이익만 31%죠. 그러니까 누가 돈 번 거예요? 왜 자꾸 개미들 들어와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돈 벌라고. 언론이 언제 개미 생각해줬어요? 국민연금이 자꾸 개미 때문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오늘도 팔아치웠는데 비중 늘리자마자 바로 팔아치웠다는 거는 하한선을 더 낮춰가지고 거기까지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걸 깔아놓은 건데 19.8%까지 최대치만 이야기하면서 개미들을 위해 우리나라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산다. 사는 신호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얘네 돈 벌라고. 증권사나 은행. 지금 상황이 왜 실물 경기가 안 좋냐? 마른 수건 짜낸 코스피라고 그러죠.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늘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을 더 많이 줄였다. 혹은 매출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 허리띠 졸라매서 더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죠. 흑자는 났는데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죠. 허리띠 졸라매서 흑자를 늘린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매출액은 3%가량 감소했는데 이익만 늘었다. 즉 이렇게 흑자가 나는 경우는 오래 가기 힘들다는 거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흑자는 나고 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이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산시장이 완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다. 증시 예탁금 보면 어때요? 정점은 1월 초에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본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때문에 올라가고 뭐 때문에 내려가요? 유입되는 유동성에 따라 갈리죠. 부동산은 100% 거의 유동성 때문에 갈리는 거고 호가만 막 올려놓으면 뭐예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손해 많이 보고 증시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유동성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산시장에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빠지고 있다. 부동산도 뭐 말할 것도 없이 거래량 엄청나게 줄어든 거 보면 답이 나오죠. 비투가 많으니까 이제는 손해본 사람들 감당이 안 되죠.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왜 기관이 하한선을 늘렸겠느냐.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국내 채권 비중을 왜 줄이겠느냐. 비투가 이렇게 많으니까. 미국의 3배, 일본의 5배래요. 미국도 지금 막 유동성 장세로 난리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보다도 3배나 빚을 더 많이 지고 있다. 신용융자 상승폭이. 작년에 155.6%. 이게 정상적인 투자시장 활성화예요? 투기심리 폭발이지. 그래서 이런 위험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날 잘 모르면서 그런다고 해놓고서 막상 보면은 유도하는 얘기예요. 왜? 지들이 돈 벌고 빠지려면 유동성 계속 유입해야 되니까.
조정장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장 위험성이 뜰 때 항상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비투한 사람들 뭐가 문제예요? 반대매매 비중이 얼마나 늘었어요? 10.6%. 이 사람들 다시 못 들어오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가 체결된 금액도 늘었죠. 미수금 이만큼 나오고 있고 반대매매 금액 계속 나오고 있죠. 반대매매가 뭐예요? 빚 못 갚아서 강제로 주식 처분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쯤 샀는데 얘의 가치는 한 이 정도쯤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요때 빚 잔뜩 내서 샀는데 못 버티고 여기나 이런 데서 팔면은 이렇게 반대매매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벌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증권사는 수수료만 잘 챙겨도 되니까. 결론, 국민연금 동학개미에 굴했죠. 주식 더 산다? 물론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지금 모습을 봐서는 더 팔려고 각 잡는 거죠. 물론 이 와중에 동학개미가 계속 들어와서 유동성이 계속 커진다. 그렇다면은 한번 또 쓱 팔고 쭉 빠질 때 한번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수익 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위아래를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지 동학개미들 돈 벌게 해주려고 상한선을 늘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미쳤다고 국민연금이 그러겠어요? 연계금이든 외국인이든 다 지들 수익이 우선이지 동학개미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 그리고 누가 돈 벌고 있다?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증권사들이 벌어가고 있다. 하던 사람들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소식껏 해라.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냥 저 동학개미 계속 오른다고 하고 한탕 노려가지고 지식도 없이 옆에 누가 돈 벌었대더라, 친구가 거기서 돈 잃었으니까 저평가다, 절대 당하시면 안 되겠더라. 진짜 공부 많이 하고 관리를 좀 할 줄 알고 공부해가지고 다 준비한 사람 말고 저런 심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99%는 잃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